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강세로 8월 마무리. 시빅 CEO는 비트코인이 곧 15,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기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잠깐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아주 큰 상승은 아니고 아직 12,000달러를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가격대 안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11,691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 소식들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관련 그 앱들의 그 다운로드 횟수가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인데, 우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이 10대 암호화폐 지갑 앱이 7월 들어서 기록적인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면서 이 기술 투자자인 이 코리 클립스텐은 또 다른 불마켓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이 앱토피아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서 7월 암호화폐 지갑 앱 다운로드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증가한 350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승률이 있는 거죠. 실제 지갑 앱의 다운로드 수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가이며 인플루언서인 이 비니 링엄, 이 시빅 재단의 최고 경영자도 이 리딩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곧 15,000달러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 강세론을 피력했습니다. 다만 최근 이 최소 몇 주 동안은 14,000달러 부근에서 이 가격 되돌림과 통합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전망세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분석가는 그 과거의 패턴이 다시 한번 지금 반복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격대가 이렇게 횡보를 보여주는 요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가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위쪽에서 가격을 모아가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고, 가격 상승 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에서 다시 한번 이 가격을 힘을 모아가는 시기를 한번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CME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이제 메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갭을 메우지 않고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갭을 메우고 아래쪽으로 이제 1396달러 선 여기를 찍고 다시 갈 가능성들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석가의 이야기로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불장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이 하락세를 내려오느냐 아니냐를 계속 기다릴 게 아니고, 여기서 사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 불 트렌드 타이밍이라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계속 그 펀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요 요소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금들이 이제 크게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재테크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금, 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럼 미 연준이 금을 살까 미국 국채를 살까,
루즈벨트 시절 미 연준은 28달러의 가격에 금을 매입해 금 시세를 35달러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는 이 세이버들은 지고 이 금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금과 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추천을 하는 지금 로버트 키요사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지금 또 심상치가 않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흐름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금 436.31달러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에 정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은 한 중간 정도밖에 못 왔는데 이 정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을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이미 440달러 선까지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꽤 이더리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강세 이유들은 여러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은 우선은 이더리움은 풋콜 비율이 이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업체 이 스큐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콜 옵션에 비해서 이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21%가량 적다고 합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결국 이제 선물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이제 계약을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콜 옵션은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풋 옵션은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그만큼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 몇몇 가지 이제 호재적인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죠. 우선은 이더리움 2.0 출시가 올해 말 2020년 11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디파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인기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더리움의 이제 기반으로 한 이 디파이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 있다라고 보고 그 가격에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보더라도 비트코인은 뭐 0.11%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2.48% 상승하면서 가장 큰 10위권 안에서는 가장 높은 지금 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하락 마이너스이거나 제자리를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 디지털 화폐 지갑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알리페이와 차이가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국의 4대 이 국유은행 중 한 곳인 이 건설은행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지갑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에 탑재된 해당 지갑은 가입만 하면 이 충전, 송금 등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은행 측은 테스트 목적으로 잠시 개방한 것뿐이며 현재 다시 폐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지갑으로 송금한 금액은 다시 은행 계좌로 환급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 번씩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해본 거예요. 이 8월 29일 날 건설은행이 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이 디지털 화폐의 지갑 서비스를 은행 앱을 통해 일시적으로 선보였고, 이용자가 이제 성명이나 신분증 번호, 휴대폰, 전화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지갑이 즉시 즉각 개통이 됐습니다. 지갑은 이용자의 은행 계좌와 연동이 되고 은행 카드처럼 16개 숫자가 부여가 된다고 하고요. 이 지갑 서비스 상단 메뉴에는 지불, 수납, QR코드, 스캔, 송금 등 이 4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이용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1등급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이 지갑 개통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용 금액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서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앱 서비스에서는 2에서 4등급만 부여받을 수 있었는데 2등급은 1만 위안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약 170만원 정도, 하나로 약 170만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용 한도는 5천 위안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각 등급별로 지금 이제 그 이용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고 개인 이용자는 단 한 개의 지갑만 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등급의 한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상당수 이용자들이 이제 대면 개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써본 이제 후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갑을 이용해서 직접 송금해본 이용자는 현지 매체에서 수신자의 이름이나 지갑명, 휴대전화 번호 중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손쉽게 송금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이제 하는 건데요. 이름하고 이제 지갑명을 같이 합쳐서 보내거나 이제 뭐 휴대전화 번호 뭐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로만으로도 송금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송금 속도도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알리페이 등 기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송금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은행은 지갑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서비스를 닫았는데 일부 은행 관계자는 일부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개한 것이고 이제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서비스를 초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DCP는 테스트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선전, 수저우, 슝안, 그리고 청두 이 4개 도시와 추가로 이 동계올림픽 예정지에서 폐쇄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저우는 일부 공무원 임금 중 일부를 이 DCP로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고 슝안에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19개 업체에서 DCP를 시범 도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DCP 정식 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 발행할지는 아직 자세히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 보면 조만간 출시를 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지금 중국도 서둘러서 지금 이 DCP를 발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계 보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게임 스트리밍 판도를 휩쓰는 이 드롭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을 우리가 이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게임 생중계 플랫폼인 이 트위치가 가장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게임 스트리밍 산업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자 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제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치는 이미 아마존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게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 운영사 라이엇 게임즈는 이 지난 6월에 e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강화해서 자체 플랫폼 시청자들에게 이 드롭스를 비롯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공식 방송 도중 경기에서 이 펜타킬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드롭스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디지털 상품이나 기아자동차, 마스터카드, 키켓 등 이 각 지역 글로벌 스폰서가 제공하는 혜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롭스는 현재 북미 리그인 LCS와 유럽 리그 LEC가 적용이 되고 오는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임사인 블리자드 역시 오버워치 이 리그를 공식 중계 플랫폼에서 시청하는 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토큰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2018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갈수록 이 보상 시스템들이 그 활성화되는 건데요. 앞으로 유튜버만 보더라도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를 시청함으로써도 오히려 보상을 받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쪽만 이 뭐 광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제공을 했지만 이제 시청자도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VCEA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인기는 회복 중인데 이 XRP가 몰락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이용자들 사이에서 최근 몇 달 사이 비트코인이 XRP에 빼앗겼던 인기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협회가 최근 발표한 일본 내 암호화폐 선호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 인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 비트코인의 일본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최근 87%까지 뚜렷하게 높아졌으며 이 비트코인 외에는 이 7% 이상 점유율을 기록한 암호화폐 종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이 비트뱅크의 시장 분석가 하세가와 유야는 현재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면서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에 이 일본 신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때 전체 월간 거래량의 40%까지 차지했던 XRP는 최근 비트코인에 밀려나며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소율이 굉장히 크죠. 40%에서 5%로 감소가 된 거고요. 이 지크립토는 XRP의 성격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XRP 투자에 대한 일본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진 것을 XRP의 몰락 배경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XRP의 이제 뭐 증권 규정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고 우선은 가격에 문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이나 뭐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아무래도 이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탈중앙 거래소인 유니스왑이 이 일일 거래량 코인베이스 프로를 추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인 탈중앙 거래소 유니스왑의 일일 거래량이 처음으로 이 코인베이스 프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유니스왑의 24시간 거래량은 이 전날 대비해서 70% 증가한 4억 4,1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이날 같은 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프로의 일간 거래량보다 20%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코인마켓에 따르면 이날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처리된 이 거래량은 약 3억 7,300만 달러 상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코인베이스 프로보다 지금 거래량이 많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니스왑은 사용자가 공급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이더리움과 ERC20 토큰 간 손쉬운 자동 교환 거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이 탈중앙 거래소 프로토콜인데요. 이 오더북 없는 이 자동화된 마켓 메이킹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철저히 탈중앙화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월 거래량 기준 4개월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달 초 2주 동안의 거래량도 이미 지난달 전체 거래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지금 암호화폐 이 차액 결제를 지금 SBI가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SBI 홀딩스가 오늘 31일부터 주요 암호화폐 3종,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사이에 대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CFD는 개인이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이 장외 파생 거래인데요. 낮은 증거금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어서 높은 이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공식 발표에 따르면 SBI 이 외환거래 자회사인 SBI FX 트레이드가 FX 전문기업 최초로 암호화폐 CFD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업은 곧 이 신규 계정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를 가지고 이제 마진 거래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죠. 차익 거래를.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SBI 홀딩스 쪽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 금융기업 SBI 홀딩스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큰 기업입니다. 큰 대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리플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리플과도 관계가 굉장히 많고,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